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현입니다. 오늘은 저한테는 좀 멀리 왔죠. 양평에 위치한 대성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다닌 지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여기도 꽤 오래된 전통이 있는 낚시터 중에 한 군데입니다. 겨울에도 출조를 했고 최근 출조한 게 한 8일, 9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출조를 했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출조를 했고, 물고기 테스트가 아니라 신상품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 출조를 했고, 오늘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부득이 햇빛을 안고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광으로, 새마을 낚시터에서 보니까 역광으로 할 시에는 굉장히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햇빛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조금이라도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해를 정면으로 받고 낚시를 해서 편광 선글라스를 쓰고 낚시를 하는 점 양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한번 즐겁게 낚시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떡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개발 중인 상품을 조금 첨가제를 넣을 예정이고, 제 옆에 또 부팀장, 필드 스텝 부팀장도 옆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즐겁게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낚시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채비를 잠깐 설명드리면 26대를 쌍포를 폈습니다. 26대를 쌍포를 핀 이유는 29대나 26대나 32대나 수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낚시를 하려고 26대로 오늘은 폈고요. 찌는 65짜리로 했습니다. 65짜리로 진행을 했고, 한쪽은 원테이크 수위벨을 진행했는데, 수위벨은 레이저 프린터가 돼 각인된 신형이죠. 신형 수위벨 0.75를 사용했고, 와이어는 현재 테스트 중인 와이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에 봉돌은 똑같이 원테이크 봉돌을 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무게 조절 추름만 봉에다가 봉이 1.5죠. 1.5에 무게 조절 추름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좀 들어와서 기존에 저는 이렇게 그 핀도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에 거를 빼고 이제 핀클립만 사용하는데, 일반 시청자분들이 사용하듯이 핀도레를 사용해서 그럼 무게가 이게 또 꽤 나갑니다. 이거를 계산한 걸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럴 경우에는 무게 조절 추름만 봉에다가 홀더에다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굳이 봉돌을 1이나 1.5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예로 일부러 이렇게 좀 했고요. 오른쪽은 편대입니다. 편대, 원테이크 편대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스탠다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180짜리를 진행했고요. 여기는 그래서 똑같은 65G지만 1g짜리 보시면 핀클립만 넣었죠. 핀클립만 넣고 1g짜리를 넣어 놓고, 그러고 나서 미세 조정 오링으로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오신 것 중에서 이제 와이어 휘는 거 어떡하냐. 예, 강선도 휘고 와이어도 휩니다. 근데 덜 휜다 뿐이죠. 이제 강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확 구부러지는데, 휘를 때는 일자로 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꾹 눌러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피고, 현재 와이어의 한계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약간 휜다 그래서 찌 표현에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꺾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약간 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편대도 마찬가지로 0.7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떡밥은 3231과 어택2 네, 둘 다 베이스는 아쿠아텍 X의 베이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231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좀 고기가 부상하는, 좀 있으면 이제 부상할 것 같은데 부상하는 상황이 올 때 아쿠아텍 X에 물 2컵 넣은 단품 하나하고 어택2하고 진행을 하는데, 조금 제가 좀 색깔이 다르죠. 거뭇거뭇한 게 있죠. 요거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테스트 중인 상품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몇 고집씩 넣습니다.
몇 고집한 단어 하니까 마법가루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텐데, 마법가루로 이렇게 잡아주는 컨셉이 아니라 이 제품의 용도는 얼마나 집어에 도움이 되는지, 먹이 섭취에 도움이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분은 아직은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 중인 게 있어서 첨가제를 지금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231과 어택2 기본 베이스로 진행하는데, 여기 환경에 맞춰서 어부는 아쿠아텍 X로 진행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떡밥 달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양반을 다 3231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어는 돼야 돼서, 바늘 크기 또 질문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6호입니다. 6호. 제가 쓰는 바늘에 6호를 사용할 겁니다. 바늘은 한번 시간 내서 바늘에 대한 디테일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떡밥 좀 달고 투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덥네요. 벌써 요즘 날씨가 그냥 여름하고 바로 겨울하고 여름, 이렇게 봄이 굉장히 짧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편광 선글라스를 껴내도 얼굴이 지금 벌써 화끈화끈 거리는데요. 꼭 출조하실 때 선크림 바르시고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관람 포인트가, 제가 지금 첫째는 테스트하고 있는 첨가제가 반응이 어떤지도 좀,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7번째입니다. 근데 촬영을 하지 않고 그냥 테스트 출조만 했었고요. 촬영으로는 처음 하는 거고, 반응들을 좀 얼마나 집어에 효과적인지, 또 먹이를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26대를 폈죠. 근데 아까 제가 인사말에 말씀드린 박군영 부팀장은 32대, 이제 스탠다드입니다. 32대를 펴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죠. 26대나 29대나 32대나 수심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26대의 반응과 32대는 어떤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햇볕이 지금 이 시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침 조항과 밤 조항, 저녁이 아닌 밤 조항을 노려라 라고 하는데, 낮에 이제 부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교차가 날 때 어떠한 보리를 빼고, 제가 이제 어분만 넣는다고 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관람 포인트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식사를 하고 좀 낚시를 해 봤는데, 조항도 그렇고 지금 살이 다 익어가지고, 얼굴뿐만 아니라 살까지 완전히 다 익어서 좀 쉬었다가 차라리 밤낚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밤낚시로 전환해서 낚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붕어 한두 마리 잡는 것보다 지금 또 공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밤낚시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몇 시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지금 밤낚시 촬영 준비하느라고 조명을 찾고 있는데, 지가 물은 겁니다. 제가 하려고 잡은 게 아니고. 그래도 어찌됐든 날씨가 환할 때 붕어 얼굴 구경은 하네요. 네,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네요. 이런 붕어고요. 바로 방생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해는 안 졌지만 야간 촬영 준비를 좀 해야 돼서 조명하고 이런 것들을 현재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러던 와중에 지가 와서 물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꺼내기만 한 거고요. 메인은 밤낚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정면
네, 사용하지 않고 관리실에다 물어봐서 왼쪽으로 약간 틀었는데, 조항도 왼쪽으로 트는 게 더 낫다고 그러는데 너무 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왼쪽으로 서치를 쓸 수 있는 데까지만 틀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쪽 한시방면인가요? 저쪽 끝에 낚시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서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틀어서 지장이 없는 쪽으로 했고, 만약에 저분이 가시게 되면 다시 또 12시 방향으로 틀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비춰지든 거리가 멀더라도 비춰지든 안 비춰지든 사용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을 받고 틀어가지고 서치를 비춰서 밤낚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직사각형이어 가지고요,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그러더라도 틀어가지고, 또 뭐 마침내 관리실에다 물어보니까 트는 게 조항도 더 낫답니다. 그래서 근데 틀면 좀 제가 불편해서 12시로 하고 싶은데, 일단은 서치 때문에 튼 다음에 만약에 가시게 되면 정면에 사람이 없으면 12시 방향으로 다시 틀어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대성낚시터는 사실은 굉장히 핫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핫하다가 잠시 좀 주춤했었죠. 주춤한 게 이제 뭐 사장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소홀히 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올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신경을 쓰시기 위해서 일단은 좌대를 2인용을 3인용은 2인용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좀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 매점이나 관리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그리고 화장실도 하나하나씩 좀 건들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날이, 현재는 방가로가 3인용 방가로를 개조를 해서 아예 2인용으로 해서 넓지 않게 쓸 수 있게끔 해놓고, 뭐 여러 가지 좌대도 뭐 그런 식으로 좀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해놓고, 뭐 지금도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가족이나 여성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좀 조정을 할 것 같고요. 낚시터의 시설도 하나하나씩 건들 모양입니다. 하나씩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형을 가져오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급한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취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핫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적극성을 띄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명성을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 왔었을 때, 그때 한창 다닐 때는 여기 인기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주춤했었는데 다시 또 신경을 좀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곳은 이제 청정 계곡수가 들어오는 곳이라서 더워질 때가 특히 핫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더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럴 때 조항도 좋고 오히려 이제 그늘 쪽으로 많이 그때는 유도를 하시겠죠. 이쪽 편 해가 이렇게 지기 때문에 이쪽 편 좌대들하고 저쪽 건너편의 좌대들, 이런 데들이 좀 많이 핫한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철에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9월 말까지 굉장히 핫한 곳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아직 대성 낚시터를 안 와보신 분들은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낚시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밤낚시 조명도 들어간 상태고, 제 조명은 최소한의 조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소한의 조명으로 진행할 거고, 지금 잠바도 입은 상태입니다. 이제 어둑해지니까 쌀쌀해져서 어둑어둑해지는 거고, 아까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부득이한 이유로 서치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는데,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이 경사면에 올라탄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항이 아무리 좋더라도 저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찌표현이 이러면 빠는 입질이 많고 곱해질만 하더라도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세목을 내놓고 하다가도 다시 또 그냥 케미 끝까지도 내려가서 선호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뭐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쪽으로 12시 방면으로 다시 틀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트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심이 보니까 60cm 이상 차이가 나네요. 특히 편대를 제가 주로 사용하는 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지면 쥐약이죠. 이제 빠는 입질 엄청 나오고, 이래서 조항이 아무리 좋더라도 저는 이제 치표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지금 환경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야, 이건 또 뭐죠? 이거 샤도팡입니다. 아하, 오늘 쉽지 않네요. 이 올라타는 낚시를 해야 돼서 찌 관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2시 정읍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리는 방향은 아닙니다. 저는 마리수보다는 찌 표현도 좀 신경을 쓰고 그러는 편인데 12시 정읍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찌 표현이 영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방생하겠습니다. 빨리 12시 방향으로 낚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주어진 환경에서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아이고, 다행히 이번에는 찌 표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자세에서는 뭐 찌 표현은 썩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아유, 바늘은 빠졌네요. 이렇게 비탈길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비탈길에서는 이렇게 찌 표현을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평지형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그러면 서치를 꺼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시쯤 가실지 모르겠지만 한 분 딱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1인용과 2인용자대는 몇 분이 계시고 평일인데도 몇 분이 계시고 건너편에는 지금 한 분이 장교에서 하고 계셔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여기 안반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안반수가 나오고 안반으로 되어 있는 지형입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왼쪽 대는 기대를 못하고 이제 오른쪽 대에만 신경을 좀 쓰고 있는 편입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이번엔 수이벨입니다. 이번에 오우 힘쓰네요. 이번에는 수이벨입니다. 아유, 빠졌네요. 자, 이렇게 예쁜 붕어 나왔고요. 이번에는 다행히 또 수이벨에서 나와줬네요. 어려운 여건 중에서. 둘 다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비탈길을 극복하기에는 편대보다는 수이벨이 더 낫죠. 편대보다는 수이벨이 극복하기가 비탈길에서는 낫습니다. 또 원봉돌이 제일 나은 게 이제 원봉돌이나 수이벨이 낫죠. 편대는 이렇게 삐딱하게 돼버리니까 경사가 한 1cm만 넘어가도 2m가 뚝 내려갑니다. 곱해질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럴 때는 이제 원봉돌 하시는 분이나 수이벨 하시는 분이 훨씬 유리하죠.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오! 야, 장난 아니네요. 자, 또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긴 계곡수가 나오는 자리라서 적응을 하면 고기들이 굉장히 힘을 씁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기들이 힘이 꽤 좋네요. 예전부터도 그런 점으로는 유명했었고요. 다음에 할 때는 좀 편한 자리에서 저를 촬영하기 편하고 낚시하기 편한 곳이 아니라 촬영하기 편한 곳에서 촬영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지금 아마 제가 또 검은 옷까지 입어서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좀 어둡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히트. 다행히 저기 손님이 건너편에 가셔가지고 이제 한 마리를 잡더라도 제대로 그 경사 지은 곳이 아닌 제대로 낚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다시 또 수심을 다시 찍고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부터는 방향을 12시로 정상 복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시 방면으로 제가 좋아하는 12시 방면으로 다시 틀었습니다. 막 떡밥을 이리 넣었다 저리 넣었다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한 마리를 잡더라도 그나마 좀 바닥이 평평한 데를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마리수에 상관없이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이게 잠깐 뭐 0.5cm 차이로 3마디 차이 나고 이래 버리면 기교 낚시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마리수를 아무리 많이 잡더라도 제가 선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가 선호하는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입질을 유도해서 찌표현을 유도해서 이렇게 낚시하는 기교 낚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시 방향으로 다시 틀었습니다. 히트. 찌표현 좋았습니다. 찌표현이 제가 원하는 찌표현이 나왔죠. 한 마리를 잡더라도 이렇게 잡는 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른데, 자, 이렇게 나왔고요. 12시 정업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수입벨에서 나왔고요. 또 편대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을 만나면 제일 많은 질문하시는 게 손압에 대해서도 영상에 말을 해줘라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손압은 무슨 수치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똑같은 3231과 어택2 또 오레오를 넣은 또 단품이라든지 이것도 손압에 따라서 전혀 조과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뭐 80%를 눌러라 60% 눌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3231 같은 경우도 풀어짐이 좀 빠르게 할 때는 덜 눌러줍니다. 누르는 강도를 살살살살살 애기 엉덩이 다루듯이 살살살살살 눌러주고 조금 수심층에서 바닥으로 내려와서 풀리는 거를 좀 덜 풀리는 거를 원할 경우에는 많이 좀 눌러줍니다. 어택2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초기에 사용하느냐 아니면 파이널에 사용하느냐, 집어가 된 상태에서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집어가 된 상태에서 어택2와 제품 단품만 또 할 때는 사이즈는 작아지면서 많이 누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풀어짐이 적게끔 하는 대신에 사이즈는 작아지죠. 3231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살살살해서 풀어지면서 내려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닥에서도 일부는 이제 풀어지게끔 하는데, 다시 또 콩알로 3231로 변했을 때는 풀어짐이 덜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안착이 다 된 상태에서 조금씩 풀어질 수 있게끔, 그게 먹이용으로도 또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심대가 여기도 지금 보니까 3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집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콩알 낚시로 변하면서 좀 많이 눌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풀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잔분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 배합법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 점은 앞으로는 뭐 제가 그런데 몇 프로 누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특히 저를 이제 낚시터에서 만나는 시청자분들이 그 부분이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저 역시도 이거를 10년 넘게 계속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건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순서를 머릿속에는 그런 기초 공식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살살 눌러보고, 또 바가지에 물을 이 정도 눌렀을 때는 어떻게 풀리는지를 앞에도 던져보고 물 앞에도 던져보고 바가지에도
던져봐서 어느 정도 몇 분 뒤에 풀리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하면 조금이라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렇게 눌렀습니다, 좀 덜 풀리기 위해서 많이 눌렀습니다 라는 멘트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고요. 낚시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진득하게 올라갔죠? 원하는 대로. 아이고 예쁘다. 눈의 피로가 벌써부터 쭉 오는데요. 자, 아유, 바늘은 빠졌네요. 이번에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나이론 소리가 날 정도로 휘청휘청하네요. 오늘 처음 하죠? 처음인데 한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방생하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대감을 저버리지는 않네요. 저녁을 사장님하고 같이 먹었는데,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또 백수 노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와서 계속 백수도 나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리수도 노리시고 하시는 분들도 1인용 방가로 뭐 이런 데서 또 또는 장교에서 백수들 많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4월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짧은데도 자리 편차가 별로 없어서 힘들게 뭐 굳이 긴 데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2호대나 뭐 26대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수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는 점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뭐 짧은 데가 없으신 분들은 2구대나 3위대로 또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살짝 곱해지나야 되는데. 맞아. 제 손동작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스위벨 채너비는 박아놓고 편대에 오른쪽,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 편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고폐질을 하면 바로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보다. 근데 고폐질을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이거 낚시터 출조하시는 분은 살짝씩 해주면 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 고폐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인식을 하시고 낚시하실 때 가만히 그냥 냅두지 마시고 고폐질을 살짝씩 해서 유도를 해서 질을 받으시면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얘는 은색 붕어, 마치 떡붕어처럼 은색 붕어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되게 재밌네요. 밤낚시의 계절이 와서 밤낚시를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굉장히 재밌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콩알 낚시로 단품으로만, 어택토로만 진행하고 있고요. 3231은 빠져있고 콩알 낚시로 아주 작게 달아서 그렇게 해서 고폐질로 마무리 해가지고 바로바로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트. 전혀 예상치 않은 스위벨에서 그냥 박아놓은 거에서 나왔습니다. 으차. 옆에서 부팀장도 지금 랜딩을 했는데요. 자, 바로 그냥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수입일 쪽은 떡밥을 박아놓고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고폐질의 반응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신경을 이제 쓰느라고 왼쪽은 그냥 툭 던져놓고 박아놓고 있는 개념인데 입질을 해줬네요.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다가 그냥 기둥 역할만 해놓고 있거든요. 고폐질을 계속 살살살 달래주면 애들이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외대로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입질이 들어왔네요. 그 참고하시는 게 5월달 뭐 초 중반이더 밤에는 가벼운 바람막이 같은 거는 입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낚시터다 보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 이번에도 고폐질을 통해서 입질을 받았고요.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즐겁게 밤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고폐질을 살살 해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달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촬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즐겁게 낚시를 즐겨봤는데요. 당찬 손맛과 찌맛, 최근에 이런 손맛과 찌맛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곳 양평에 위치한 대성낚시터에서 저랑 오랜 지기죠, 박근영 부팀장하고 밤낚시를 좀 즐겨봤습니다. 이곳은 뭐 요새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좌석수는 약 100여 석 정도 되는 아담한 낚시터입니다. 제가 뭐 10년 넘게 종종 찾아와서 테스트도 하고 또 낚시도 즐기던 곳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오랜만에 이 촬영은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열흘 전에도 이곳을 출조를 나왔던 낚시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여기는 굳이 뭐 긴 대를 피지 않고 2호대나 26대를 사용해도 가능하고 또 기존에 사용하시던 2구대나 3위대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런 거 제가 직접 보여드렸고요. 또 쌍포를 굳이 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폐질을 살짝 해주면 애들이 붕어들이 순진해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마리수 욕심을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서 2시간 남짓 정도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아까 이렇게 손님이 계셔서 이쪽으로 대각선으로도 쳤고 다시 원위치로 와서 12시 방향으로도 낚시를 좀 즐겨봤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굉장히 강해서 뭐 살이 다 익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힘들어서 낚시를 하지 않고 오래간만에 뭐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휴게소에서 좀 나눴었는데요. 밤낚시로 해서 집중해서 몇 시간, 2시간 남짓 했는데 꽤 재밌는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낚시터에서 인사드리고요. 아쿠아 택배가 계속해서 지금 뭐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력자뿐만 아니라 부부, 연인끼리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